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열정에 대해 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GOD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길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전에도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가수 리쌍의 길, 윤동주 시인의 길, 영화 길, 또는 저희의 팀명을 보고 GOD의 노래, 길이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저는 길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걷는 길, 이 길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길의 사전적 정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는 일정한 너비의 공간. 이것이 길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나갈 수 있게입니다. 통상적으로 길은 목표 지점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입니다. 결과를 위한 과정, 이란 말과 일맥상통하겠네요. 이 두 문장에서 수단과 과정은 길을 의미하고 그것은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몇몇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이 길의 끝엔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결과를 중요시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회 속에 살고 계시니까요. 사회는 유명 인사의 강연이나 자서전 등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세워. 더 빨리, 더 높이 뛰어봐. 열정을 불태워보세요. 그렇다면 사회가 말한 열정, 목표란 무엇일까요? 남에게 무시받지 않을 학벌, 사회적 지위를 위한 취업, 풍족을 위한 연봉, 더 나은 삶을 위한 결혼 등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을 기준으로 제 목표를 설정해보자면 제가 이 강원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 좋은 기업에 입사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룬다면 사회는 저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성공했다고 판단하겠죠. 여러분들은 저를 열정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뿐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의 열정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수단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앞을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지나왔던 길을 다들 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발표가 여러분의 진짜 열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잠시 잊혀진 지나온 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좌절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으셨나요? 저희는 일제감정기라는 좌절 속에서 열정을 쏟은 한 남자, 그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익숙한 얼굴이지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을 소개하기에 앞서 잠시 동영상 시청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산 안창원 선생님이 창설하신 흥사단은 나라 없이 해외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쟁 일선에서 큰 활약을 하는 많은 흥사단원들의 인재를 양성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와 흥사단, 식민지조국의 희망을 밝힌 시대의 등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을 크게 세 가지 열정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애국열정, 계몽열정, 발전열정. 이 세 가지 열정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애국열정입니다. 16세의 도산은 평양에서 전쟁을 목격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죠.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국민이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을 본 안창호 선생님은 배움의 중요성에 빠져 미국으로 배움의 길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한인 친목회를 결성해 민중의 계몽과 단결을 위해 힘쓰였습니다. 또한 임시정부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귤농장에서까지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계몽열정입니다. 도산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의 실권은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향으로 민중의 교육은 쉽지 않았고 관료들은 무능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도산은 만민공동회에서 관료들을 비판하고 많은 청중들을 계몽시켰습니다. 도산의 계몽열정은 여기서 식지 않고 대성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민중들을 계몽시켰습니다. 셋째, 발전열정입니다. 도산의 열정은 애국, 계몽에서 끝나지 않고 부강한 국력은 실천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민족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태극사관을 설립하여 서적 판매와 출판 사업을 통해 애국심을 일깨우고 후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산업 육성과 경제발전이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후에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중의 자본을 모아 독립을 위한 많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화면의 가사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MC 스나이퍼의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환경,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전태일 열사인데요. 여러분, 전태일 열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생계전선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느낀 노동환경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근로기준법을 널리 알리고 적용시키기 위해 힘쓰신 분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태일 열사의 뜨거운 열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랑열정, 노력열정, 의지열정입니다. 그의 첫 번째 열정 키워드, 사랑입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그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어린 나이에 생계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그의 집안이 기울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나이 고작 11살. 그는 그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된 거죠. 즉, 노동열정이 가족을 위한 애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17살 학생복 제조업체 보조원을 거쳐 보다 전문적인 재봉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던 전태일 열사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열정 키워드, 노력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널리 알리고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 앞에서도 말했듯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던 전태일 열사는 노동환경의 불합리함을 깨닫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특히 13살에서 17살의 어린 소녀들이 폐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 심지어 그로 인해 폐질환을 얻게 되는 것을 보며 불합리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런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동자들을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노동 환경에 대한 기준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즉, 그는 자신의 가난에도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워 수많은 노력을 하신 거죠. 이러한 그의 노력들은 1970년 11월 13일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세 번째 열정 키워드, 의지입니다. 자신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 그는 앞에서도 말했듯 노동자들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그러나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겨 그의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에 통탄하여 그는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의 시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로 시위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자신의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붙인 채 이렇게 외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널리 알리고 적용시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 그의 열정을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이신 거죠. 저희는 이렇게 자신의 일생을 열정 하나로 살아오신 두 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하여 열정을 쏟았을까요? 바로 독립열정.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오직 독립에 대한 열정 하나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독립의지를 일깨우고 그 독립의지가 하나로 모여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전태일 열사의 열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열정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힘든 것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의 힘든 상황까지 개선하고자 그의 뜨거운 열정을 불태워 수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즉,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열정이었죠. 그의 이러한 열정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현재 우리나라 노동 환경까지 올 수 있는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위한 이 길은 그들이 열심히 갖고 왔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의 대부분이 사회적 시선 혹은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한 목표를 위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정. 듣기만 해도 참 멋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과연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회사 면접에서 면접관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보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열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열정을 무엇이라 생각하기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돈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면접 시 지원자들이 자주 하는 답변인데요. 열정페이, 열정호구라는 단어를 이용해 자신들을 소개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열정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면 이분들의 열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의 열정은 지금처럼 주변 사회적 시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온 애정,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열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본인들의 열정을 사회의 틀에만 가두어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정형화된 열정은 잠시 접어두세요.
과거의 길을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뜨거운 심장을 가진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GOD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